어떤 내용이었냐면 이제 어제 홍준표 의원이 복당을 했잖아요. 네. 국민의힘 의원들 전체 카톡방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초대를 받았는데 이야. 초대를 한 그 순간에 이제 다른 의원이 윤희숙 의원이 출마가 유력하다. 이 제가 쓴 기사를 링크를 네, 올린 네, 거예요. 이제 그걸 보고 홍준표 의원은 이게 다른 이 카톡방인 줄 모르고 그냥 1대1 대화인 줄 알고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숭어가 뜨니까 망둥어가 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보고 김웅 의원이 예전에 좀 이 당대표 경선 나왔을 때 좀 설전이 있었죠. 누가 망둥어입니까? 이렇게 또 거기다 글을 적은 겁니다. 근데 그걸 보고 홍준표 의원이 너무 어르신스럽다. 그런데 어제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9명이 같은 자리에 모였어요. 뭐 이제 당에서 이제 경선 흥행에 대한 고민이 많으니까 어떻게 띄울까 고민하다가 이제 컨셉을 이 취준생으로 잡아서 이 취준생들이 국민을 상대로 면접을 본다. 이 국민 면접을 선보였고 네. 또 뭐 독한 질문을 던져달라고 기자들한테도 부탁을 했어요 미리. 그래서 이제 제가 가서 해봤는데 독한 질문을 던지니까 플로어에서 공통 질문을 받고 이제 손 들고 답을 하는 방식이었는데 독한 질문 던지니까 이제 이게 시사특공대. 이재명 지사 출마 어떻게 봤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좀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 일단 좀 재밌는 부분인데 일단 이제 안동 간 것도 좀 주목을 해봐야 돼요. 이제 고향이라서 간 것도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제일 까다롭게 생각하는 후보가 이재명 지사인데 네. 그 이유가 지금 단지 지지율이 높아서 그런 게 아니고 TK 지역, 그러니까 그러게요. 대구 경북 쪽 그중에 네. 이제 안동이잖아요. 거기를 지역구, 그러니까 고향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좀 우려를 하는 거고요. 즉 TK는 원래 우리 건데 뺏길 수가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안동 쪽에 국회의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한 40% 정도 이탈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수가 엄청나진 않은데 지역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 TK 지역으로 나오는 후보는 TK가 고향인 후보는 국민의힘으로서는 부담이 되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한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질서 있는 뭐 차별화 이런 거 얘기를 하셨는데 예전에 그러니까 MB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넘어가는 그 시점을 좀 다시 떠올려 보신다면은 혹은 뭐 이제 그때를 찾아보신다면은 좀 이해가 되실 텐데. 그러니까 이 정권이 넘어가지 않고 즉 이제 같은 정당을 유지를 하면서 이양을 하려면은 이전 정부하고 굉장히 큰 차별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완전히 색깔이 당시 달랐습니다. 네. 특히 이제 박근혜 전 사이도 워낙에 안 좋았고요. 오히려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더 학살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MB계 인사들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림을 일부 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이재명 지사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반문 이 정서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깨뜨리기 위해서 나는 좀 민주당 계열이긴 하지만 다른 후보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부각을 하려고 하는 거고 다만 그 와중에 최대한 이제 잡음이 안 나오게 하는 그 부분이 이제 뭐 운영의 묘수일 텐데 그게 아마 이제 질서 있는 뭐 그런 걸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설명 들으셔봐서 알겠지만 굉장한 실력이 필요한 그런 지점이에요. 이재명 지사 실력이 이제 나와야 됩니다. 추미애 전 장관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분도 사실 지명도로 보나 뭘로 보나 뭐 더 이상 유명해질 수 없는 온 국민이 다 아는 주자이면서 또 역시 당내 기반으로 본인 정치 커리어를 볼 때 정말 엄청난 사건이 또 하나 있기도 했고 이번 대선 국면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추미애 전 장관. 그래도 이재명 지사는 국회에서 세력이 어느 정도 모였다고 평가를 이제 받는 반면 네. 추미애 장관 진짜 당내 세력이 지금 상황에선 전무하다는 얘기가 그냥 계속 들려요. 이를테면 추미애 개 네. 되게 이상하게 들립니다. 추미애 개가 누구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대선 출마할 때도 보통 이제 캠프를 꾸린다고 하면은 뭐 거기 소속된 뭐 어떤 의원들이 돕냐 이런 거 묻는데 아무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모든 국민들을 포용하는 뭐 이런 얘기하는데 사실 돕는 의원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신기한 거는 여론조사는 또 잘 나오고 있어요. 지명도의 힘이죠. 네, 진짜. 원래 뭐 빅3 하면 정세균 총리까지 포함하는 개념이었는데 정세균 총리는 좀 많이 내려가셨고 네. 추미애 장관이 거의 3등을 고착화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낙연 대표까지 추격하는 모양새인데 사실 뭐 추미애 장관도 밝혔듯이 이제 꽁 잡는 매가 되겠다고 했잖아요. 윤석열 전 총장 저격수 역할을 하면서 이게 지지율 반사 이익을 얻은 것 같고 계속해서 이 윤석열 저격하는 발언도 하고 있어요. 추미애 장관이. 그런 걸 하는 이유가 사실 그 친문 지지층에 요게 영향을 주거든요. 이 윤석열 저격하는 발언 되게 좋아해요. 친문 제자분들은 네. 왜냐면 배신한 분이니까 윤석열 총장은. 이제 근데 그걸 왜 하냐면은 이제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게 추미애 장관이 경선 과정에서 그 이재명 지사가 아까 말씀드린 게 친문 지지층이 조금 약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요거를 좀 보충해 줄 수 있어서
요거 이재명을 밀어서 지금 자기가 부족한 당내 입지를 다음 정권에서 확보하려는 게 아니냐. 경선 연기 국면에서도 원칙론 내세워서 이재명 지사를 도왔고 이 재난지원금 얘기할 때도 좀 이재명 입장을 두둔하면서 어느 정도 약간 연대가 형성되는 듯한 모양새가 연출됐거든요. 그 점에서 좀 추미애 장관이랑 이재명 지사의 그 주 연대도 그 과감하게 또 해석을 해주시네요. 네. 이추연대라고 해야 되나? 명추연대로 이가 앞으로 명추연대도 모르겠습니다. 자, 어제 그 후보가 이래저래 해가지고 벌써 한 10명 가까이 됩니다. 9명인가요? 네, 9명. 뭐 한번 같이 모이고 이런 자리 없었습니까? 그 어제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9명이 같은 자리에 모였어요. 뭐 이제 당에서 이제 경선 흥행에 대한 고민이 많으니까 어떻게 띄울까 고민하다가 이제 컨셉을 이 취준생으로 잡아서 이 취준생들이 국민을 상대로 면접을 본다. 이 국민 면접을 선보였고 네. 또 뭐 독한 질문을 던져달라고 기자들한테도 부탁을 했어요 미리. 그래서 이제 제가 가서 해봤는데 독한 질문을 던지니까 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플로어에서 공통 질문을 받고 이제 손 들고 답을 하는 방식이었는데 독한 질문 던지니까 그 흔히 말하는 유력 후보들은 손을 안 드시고 좀 마이크가 필요한 군소 후보들만 손들어서 대답을 해가지고 이거는 좀 취지에 안 맞지 않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했었고 그 심정 너무 잘 알아요. 며칠 전에 이낙연 의원 여기 나오셨는데 오셨죠. 제가 뭐 좋은 말씀 많이 해드리라 그거 물어봤습니다. 그 내로남불이라는 이 프레임은 참 뼈 아픈 거 아니냐. 그리고 그렇게 충분히 국민들이 생각할 만큼 잘못을 민주당이 많이 하지 않느냐는 게 저희 내부에서 그런 일을 저지른 사람들은 더욱더 엄중하게 처단해야겠죠. 네. 기억이 납니다. 아하. 이 참 요즘 보니까 어떤 뭐 근데 독한 질문 얘는 뭐가 있었을까요? 그 현장에서 나왔던. 제가 조국 사태 물어봤거든요. 역시 조국사. 아무도 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유력 주자들이. 아하.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좀 고민이 됐는지 당 경선 기획단에서 이제 독한 질문 계속 해야 되니까 이제 기자들은 이미 했고 할 사람 이제 국민 면접관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그 조국 흑서 아시죠? 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요 책을 쓰신 김경률 회계사를 섭외를 했어요. 네. 좀 그 민주당의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후보들을 뭐 탈탈 털어서 검증을 하면은 국민들한테도 이제 민주당이 쇄신을 하는구나 이런 모습을 좀 연출할 수 훗날 있겠구나. 자세가 돼 있구나. 예. 그래서 했는데 요거 한다고 발표되자마자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렇죠. 그게 오늘 제일 큰 사건 중에 하나죠. 이낙연, 정세균 등 완전 반발해가지고 이게 말이 되냐? 사과해라, 뭐. 안 된다. 이거 하면은 너네 다 사퇴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2시간 만에 이제 취소가 됐어요. 김경률 회계사 선임 자체가. 그래서 김경률 회계사는 당황해서 이거 뭐냐 이러면서 페북에 바로 글을 올렸고. 근데 또 특이한 거는 이재명 후보는 조금 다른 반응을 했거든요. 아 김경률 네. 저 면접관에 대해서. 네, 그거에 대해서 좀 괜찮은 아이디어라면서 좀 사임 소식이 아쉬워했고 오늘 기자간담회에서도 조국 사태에 대해 코멘트를 했어요. 사실 뭐 결 자체는 뭐 검찰 권력 남용이 제일 큰 문제고 선택적 정의는 불평등이라고도 얘기했지만 이제 공직자는 먼지 털어도 안 나게 해야 하는 게 맞다. 혹시 법정에서 유죄 판정이 받으면은 조국 장관 가족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 요건 약간 결이 다르거든요. 다른 완전 후보들이 얘기하는 다르게 거는. 느껴지는데요. 완전히 다르게. 그래서 미묘하게 그리고 민주당이 조국의 강을 건널 수 있느냐 마느냐가 이 대선 승리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요게 이제 좀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끌려 들어간다는 말을 하잖아요. 이거 잘못 계속 잡고 있다가는 그 줄다리기 할 때 끌려 들어가는 느낌처럼 끌려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우려가 많이 됩니다. 사실 저는. 자 야당 쪽도 한번 보죠. 자 이제 새로운 얼굴이 또 등장했습니다. 윤희숙 의원. 초선이잖아요. 네. 용감하네요. 오늘 대선 출마를 선언을 했어요. 오전에 네. 했고 혹시 들으실 건가요? 그렇죠. 네. 목소리 한번 직접 들어보고 오라고 얘기하면서 출사표를 던졌는지 듣고 다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너 죽고 나 죽자 정치를 끝내고 민주주의의 본질을 회복하는 선거가 돼야 합니다. 입으로만 공존을 외치면서 편가르기만 해대는 위선자들을 역사에서 몰아내는 선거가 돼야 합니다. 앙상한 이념으로 국민 삶을 망가뜨리는 탈레반들로부터 권력을 되찾아오는 선거가 돼야 합니다. 강한 단어가 하나 나왔고 어조가 독특한 어조가 있죠. 살짝 떨리는 듯한 네. 그런 어조가 있습니다. 지난번
저는 임차인입니다 했을 때 그 연설 있지 않습니까? 5분 연설 때부터 더 느껴지는데 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 윤희숙 의원 출마 보도를 제가 먼저 했습니다. 자랑 시간 같아서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아니야 잘난 척 한번 해보고 가야 돼. 근데 이제 정치부 기사가 박순봉에게 제일 먼저 썼다 이거를. 네. 시간이 지나면은 다 이제 어차피 다 알려지는 거기 때문에 네. 늘 이 단독을 붙일까 말까 이런 좀 내적 고민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기사는 어쨌든 먼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단독을 붙여서 기사를 썼고 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좀 생각이 들었던 건 이런 거예요. 이 윤희숙 의원이 나오게 되면서 지금 당내 주자가 꽤 숫자가 많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야권 전체로 합치면은 9명까지 되는 상황이고 혹시 이제 뭐 한두 명 정도 더 나올 수 있어서 어떻게 보자면 민주당보다 후보가 더 많아질 수 있는 야권 전체로 보면 그런 상황이 돼 있는데요. 다만 그림 자체를 보면 이 야권의 대선판의 주도권이라는 것은 외곽에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아닌 외부에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일단 그 중심에는 윤석열 전 총장이 있기 때문에 뭐 아주 뭐 확고부동한 일이잖아요. 네. 야권에서 움직이지 않는 일이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그에 대한 차선책으로도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꼽힌단 말이에요. 즉 국민의힘 내 후보는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런 상황이고 특히 이제 이렇게 되는 이유를 좀 따져보자면 국민의힘 내 후보들이 약간 구면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홍준표 의원 또 유승민 전 의원 원희룡 제주지사 다 굉장히 정치를 오래 했거나 아니면 대선 출마가 이미 두 번째인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새로운 사람들을 원하는 상황에서 좀 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윤희숙 의원 또 초선이고 여성인 지금 여성이 추미애 전 장관밖에 여야를 합쳐도 대선 그러네요. 후보 중에 없거든요. 이렇게 나와주는 거는 그림이 좀 바뀔 수가 있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게 왜냐하면 지금 가장 근접해서 이준석 대표가 당선됐을 때 네. 그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이준석 대표가 떴던 게 아니고요. 김웅 의원이 떴었습니다. 초선이었던 맞습니다. 네. 김웅 의원이 나와서 이 여론조사 지지율이 한 8에서 10% 정도 왔다 갔다 했었어요. 이제 그걸 보고 뭔가 될 것 같아 이런 분위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김은혜 의원이 또 초선 의원이 또 출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나왔는데 이 지지율을 모두 흡수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당선까지 되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졌거든요. 네. 이제 그것 때문에 조금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혹시 우리 당내 경선이 즉 외부에서 이제 입당을 유도하거나 아니면 뭐 단일을 하거나 이런 거 말고 당내 경선이 한 번 더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또 있고요. 그리고 이미 좀 신경전이 치열한데 이제 오늘 윤희숙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제 어제 이 보도에 대해서 물어본 건데 요거를 또 이제 자랑을 하면 요것도 또 제가 이야 썼거든요. 박순봉이가 다 쓰네 정치 기사는. 제가 좀 아시다더니 너무 썼는데 잘하시는데요. 근데 요거는 제가 단독으로 안 붙였습니다. 이거 좀 해프닝성 기사에서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제 어제 홍준표 의원이 복당을 했잖아요. 네. 국민의힘 의원들 전체 카톡방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초대를 받았는데 이야. 초대를 한 그 순간에 이제 다른 의원이 윤희숙 의원이 출마가 유력하다. 이 제가 쓴 기사를 링크를 네, 올린 네, 거예요. 네. 이제 그걸 보고 홍준표 의원은 이게 다른 이 카톡방인 줄 모르고 그냥 1대1 대화인 줄 알고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숭어가 뜨니까 망둥어가 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보고 김웅 의원이 예전에 좀 이 당대표 경선 나왔을 때 좀 설전이 있었죠. 홍 의원하고. 누가 망둥어입니까? 이렇게 또 거기다 글을 적은 겁니다. 근데 그걸 보고 홍준표 의원이 자기가 쓴 글을 지운 뒤에 카톡방을 나갔어요. 너무 어르신스럽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게 결국 이제 해석을 하자면은 윤희숙 의원을 마치 저격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홍준표 의원 측에서 얘기하는 거는 윤희숙 의원을 저격한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냥 이제 여당 의원 누군가를 얘기한 거다 이제 이렇게 여당 주자들을 얘기한 거다 이렇게 어쨌든 해명을 하고 있는데 여하튼 이 보도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또 윤희숙 의원에게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이 망둥어가 뛰니까 숭어가 뛴다는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렇게 윤희숙 의원이 또 받아쳤어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조금 이제 역 공격을 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지지는 않네요. 어쨌든 간에 가만히 있지는 않는다. 이걸 또 보여준 거고. 뭐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로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모여 있는 이 판이 조금 뭐 흔들리거나 이럴 수 있을까요? 아니면 뭐 효과가 흔히 말하는 뭐 매기 효과라는 얘기하기도 하는데 윤희숙 효과가 있을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조건이 충족돼야 되지만 다만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게 판이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몇 가지 조건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일단 국민의힘 내 경선이 굉장히 흥행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려면 윤석열 전 총장은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선이 치러지면서 거기에 최재형 전 원장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네. 윤석열 빼고 나머지 후보들이 모두 겨루고 여기서 이제 흥행이 굉장히 성공을 하게 되면은 소위 예전에 했던 서울시장 보궐선거 그림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어허. 거예요. 처음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뭐 지지율도 높지가
명확하지가 않았고요. 당내에서 지지도 못 받았고 네. 심지어 본인의 출마 의사도 명확하지가 않았었거든요. 네네네. 그랬는데 당내 경선을 뚫고 나가면서 처음에 굉장히 강력했던 안철수 후보를 이겨내는 그런 그림을 만들어냈거든요. 즉 이런 여러 가지 전제들이 다 가정이 된 다음에 특히 이제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또 악재도 하나 있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만약에 겹치게 되면서 지지율이 빠지고 국민의힘은 좀 다른 대안이 필요한 게 아니야 이런 의구심이 커지고 이런 것들이 동시에 맞물린다면 뭐 아예 없는 가능성은 아닐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아직은 윤석열 전 총장이 대세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두 양당 모두 아주 초기입니다.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이제 다 같이 출발했어요. 이준석 기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국민의힘 쪽에서 초기 이 분위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부러워요. 부럽다. 네. 그래도 뭔가 여기는 움직이는 것 같다. 왜냐하면 일단 그 외부에서 이제 막 드론이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서 약간 흥행 포인트가 있는데 저희는 그냥 저희랄까 민주당은 다 당 내에서 그러게 말이야. 다 이제 서로 땅 따먹기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 점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생각은 듭니다. 다 뭐 경력도 훌륭하고 정치력도 좋고 지명도도 있고 이런데 다 아는 사람들. 네. 다 그때 그 사람들이라는 거는 사실 그 재미는 별로 없는 그렇죠. 흥행 포인트는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저 박순복 기자 다른 후보들도 좀 있지 않습니까? 같이 좀 짚어주시죠. 네, 후보들 굉장히 약간 이제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좀 움직임을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지금 새싸움이 벌써 시작이 됐어요. 이제 아하. 어떤 뭐 출판 기념회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모임을 만든다거나 이런 걸로 지금 새싸움이 시작이 됐는데 대표적으로 원유룡 제주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름을 공개하는 지지자 의원들이 한 30여 명 이상 모여가지고 오. 이제 다음 주 중에 발표를 할 거고요. 황교안 전 대표 출판 기념회는 한 전현직 43명이 왔다고 황교안 전 대표 측에서 밝혔고요. 그때 윤석열 전 총장 기자회견 때 한 20명대 중반 정도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 숫자가 적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도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한 15명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출마 선언들이 좀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이제 한판 붙는 그런 그림이 시작이 될 겁니다. 그 그림 움직임에 따라서 또 새도 같이 움직이겠네요. 이렇게 몰렸다가 커지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그렇죠. 하고. 의원들을 사실 믿지 말아라 이런 얘기들을 서로 다 의원들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간 거는 뭐 그냥 상징적인 거고 그간의 의리였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앞으로 누가 대세가 중요하죠. 되느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사실 기자님 의원들 개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먹고 살 길 아니에요, 그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길이고 생사의 문제죠. 뭐 전직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자기는 마지막 기회고 일자리도 걸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그렇죠. 달라붙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 광고 듣고 돌아와서 나머지 이야기 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문자로 박형주 대원이 보도계의 황소개구리다 박순봉이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만 좀 잘해라 이런 얘기죠. 부끄럽습니다. 우리 잘하는 이준성 기자 같은 분들도 좀 이렇게 여지를 주세요. 활동할 수 있게. 할 일이 없네요 제가. 아니 이렇게 훌륭한 보도를 한 건 아니어서 하여튼 죄송합니다. 광고 듣고 돌아옵니다. 시사 특공대입니다. 우리 몸에서 제일 안전해야 하는 곳은 어딜까요? 글쎄요, 다 중요하지 않나요? 어떤 작업이든 일을 하는 분이라면 특히 발이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발이 안전하면 마음까지 든든해지니까요. 지벤 안전화. 와, 스타일까지 좋은데요?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지벤 안전화. 안녕하세요, 아이유입니다. 피자 시킬 때마다 오늘은 어떤 메뉴로 할까 고민되시죠?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내 취향대로 4가지 메뉴와 엣지까지 선택하는 반올림 내 맘대로 픽 피자. 반올림 피자샵 앱에서 저 아이유의 픽도 확인해보세요. 반올림 피자샵. 매운맛 좀 보여줘. 맵싸하게 튀겼노라. 바삭하노랑 디핑 소스 찍었노라. 더 맛있는 노랑. 노랑 통닭. 먹을수록 바나노랑. 또 시kan 노랑. 노랑 통닭. 맵싸한 고추치킨 탄생. 착한 노랑 맛인 노랑 통닭. 여보세요. 혜마, 낸데 치킨으로 갈래? 치킨도 땡기고 떡볶이도 땡기는데 둘 다 먹자. 범프리카 인생 치킨. 맛있다 중독된다 범프리카 인생 치킨 맛있다 중독된다 범프리카 인생 치킨 맛있다 중독된다 범프리카 인생 치킨 범프리카 인생 치킨 겁나 맛있네. 2703세대 힐스테이트가 용인에 찾아옵니다. 가까운 곳에 계획된 초등학교, 고진역 용인 IC의 쾌속교통, 경안천, 봉두산의 쾌적한 자연환경, 단지 내 다양한 커뮤니티까지 2703세대 랜드마크 힐스테이트 용인 고진역 그랜드 오픈 1877-3838 현대엔지니어링. 반도 유보라 김현욱입니다. 고덕 신도시의 랜드마크라면 유보라처럼 특별해야죠.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가 빈집,
중심 생활에 수변 공원이 있는지 45층 스카이뷰를 가졌는지 와우! 7월 고덕 신도시 유보라 더 크레스트를 기대하세요. 1800-0232 반도건설. 야놀자 테크놀로지 Rent, bus, resort, camping 야놀자 테크놀로지 호텔, 펜션, 디저트, 카페 야놀자 테크놀로지 Resort, spa, food, fly 야놀자 테크놀로지 여행의 모든 것 한 번에 쉽게 야놀자 테크놀로지 야놀자 테크놀로지 8호선 다산역 예정으로 강남을 더 가깝게 다산 신도시의 생활 인프라로 생활을 더 크게 다산에 없던 명품 편의시설로 가치를 더 높게 다산의 명작을 짓습니다. 다산역 대시양 7월 오픈 예정 문의 1600-9930 태양건설 수요의 스케일이 다르다. 향동지구의 풍부한 배우 수요 창릉신도시 상암DMC 덕은지구의 탄탄한 광역 수요 집객의 디테일이 다르다. 뛰어난 가시성과 접근이 편리한 대로변 스트리트형 상가 현대타라타워 DMC 상업시설 그랜드 오픈 1811-0056 현대엔지니어링 이제 이게 시사특공대 이제 시사특공대 듣고 있습니다. 그 가장 금방 막 일어났던 사건인데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장모 최모 씨 지금 법정 구속된 상황에서 아주 이례적으로 빨리 입장을 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법은 공평하게 적용돼야 된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입장? 그러니까 사실 그 입장을 이제 이 선고 이후에 내기도 했고요. 그거 내기 전에 오전에도 이미 미리 입장을 한번 대변인실에서 냈어요. 아무 입장을 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입장을 냈거든요. 근데 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캠프에서 좀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 제가 통화도 이제 대변인들하고 했는데 그때 하는 얘기가 지금 우리가 입장을 밝힌다면은 그게 오히려 어떤 정치적인 해석을 낳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체 밝히지 않을 것이고 이 그 담당 변호사들이 입장을 밝힐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관여를 안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딱 입장이 나왔더라고요. 오히려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조금 이번 사항에 대해서 오히려 굉장히 역풍이 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특히 이제 소위 말하는 처가 리스크가 현실이 된 거잖아요. 앞으로 다른 검증도 더 힘들어진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라고는 했지만 국민의힘에서 조금의 의구심은 있거든요. 근데 그 의구심이 점차 커질 거고 또 여권에서의 압박도 더 거세질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첫 번째 검증대인데 잘 통과하지 못한 거는 어쨌든 윤석열 캠프로서는 굉장히 좀 힘들어지는 그런 그림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아니 이준석 기자한테도 물어보려고 했는데 황소개구리가 시간 다 잡아먹어가지고 빨리 10초 남았어요. 이준석 기자 다음에 물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시사특공대를 듣고 계십니다. 두 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